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해설해 봅시다. 전반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시험은 되게 쉽게 나왔고 기본기 위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90점 이상 맞는 건 무리가 없는 시험이었고,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다음 시험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냐, 그렇게 물어보면 조금 더 난이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기를 충실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이번 시험처럼 이렇게 기본기를 물어보는 문제는 실수 없이 다 맞출 수 있을 때만 고득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기에 대한 이해라든가 기본기에 대한 습득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식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는 게 맞죠. 어쨌든 시험 친다고 수고했습니다. 1번부터 봅시다. 대륙법계 경찰 개념 나옵니다. 경찰이란 용어는 내가 고대 국가 시대 나오면 키워드 3가지만 보면 된다 그랬죠. 폴리티아에서 유래됐다. 라틴어 조심하라 그랬고, 일체 정치, 가장 이상적인 헌법까지 맞죠. 경찰 국가 시대에 들어가면 국가 목적적 행정과 사회 목적적 행정으로 나뉜다 그랬고, 사회 목적적 행정만 남고 국가 목적적 행정이 빠진다는 2번도 맞죠. 크로이츠베르그 판결도 전승 기념비에 대한 조망권 확보를 위한 거니까 소극적 질서 유지가 경찰의 임무고 적극적 급부행정은 경찰의 임무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거. 그래서 경찰권 발동 범위가 축소됐던 판례니까 3번도 맞는 이야기죠. 4번에 가서 보시면 자치권한이 나와 있죠. 그리고 시민을 위한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건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계죠. 대륙법계는 경찰이란 무엇인가라는 경찰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는 거니까 4번은 영미법계에 대한 설명이라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2번 갑시다.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나오면 내가 경찰 제복만 보면 된다 그랬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 일, 국 3가지 살펴봐야 되죠. 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 제복만 입으면 되니까 보통 경찰 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 맞습니다. 2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우리 자주 벤 다이어그램 그렸지만 서로 별개의 개념이다. 다만 교통이나 경비나 풍속경찰 같이 교집합이 생길 수는 있다 그랬으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는 2번이 틀린 거죠. 3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적 개념이 아니고 학문상 개념이라고 이야기했고, 4번 공, 일, 국이니까 질서 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적용이다. 다 맞는 이야기죠. 3번 갑시다. 경찰의 종류와 구별 기준, 이것도 역시나 내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외에는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고, 3번, 4번에서 정확하게 내가 말했던 대로 나왔죠. 나머지들은 분류 기준만 물어봤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만 단독 문제로 나왔잖아요. 우리 기본 수업 시간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던 부분이잖아. 그래서 3번에 가서 보시면 1번에 질봉 그랬죠. 그리고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분류고, 목적은 내가 행사, 목적 그랬잖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에 대한 부분이니까 1번 틀렸죠. 2번 예진시 그랬죠.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발동 시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권한의 책임과 소재에 따른 분류고,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의 정도 담당기관 적용 법규입니다. 비상경찰은 계엄령 선포되면 계엄법에 따라 군대가 지휘 감독하게 되니까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4번 갑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치경찰은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니까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국가경찰은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맞고, 3번에 가서 보면 자치경찰은 지방세력에 지나치게 간섭하니까 자기네들이 아는 사람들끼리 다 나눠 먹게 하겠죠. 정실주의, 아는 사람끼리 공직을 나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전국 단위 4번 통계자료의 수집 및 정확성 측면에서 불리한 것은 자치경찰이죠. 국가경찰은 이 부분에
장점이 있는 거였죠. 5번 갑시다. 공공질서. 우리 공공의 안정과 공공질서 이야기했지.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3번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확대가 아니라 축소라고 이야기했고 예외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경우에는 내용이 불명확하니까 기준은 아주 엄격해야 된다.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된다. 맞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6번 가서 봅시다. 경찰의 관할, 사물 관할이란 일의 범위를 말했으니까 사무 내용의 범위. 인적 관할은 적용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나라가 범죄 수사를 경찰의 사물 관할로 인정하는 건 영미법계의 영향이죠. 그 다음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조처를 받지 않은 다 기본 수업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아닙니다. 괜히 또 말 잘못했다가 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럴까봐.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실수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어렵다 안 어렵다 따질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학생들이 시험 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너무 쉬워서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푸는데 이렇게 쉽게 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쉽게 풀려서 오히려 당황했다고 할 정도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번 시험은 실수했냐 실수하지 않았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봅시다. 7번도 보세요. 윌슨 나왔네. 전사 윌시 이렇게 갖췄죠. 전체 사회가설. 시민사회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 원인이다. 1번 맞죠. 구조원인 가설. 내가 구조원인 가설을 하면 신임경찰 찾으라고 그랬죠. 신임경찰이 들어와서 선배들에 의해서 물들게 되는 거.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처음에는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되면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이론이었죠. 3번도 맞는 이야기고 바로 니구나 그랬으니까 전체 사회 가설이 아니라 구조원인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바커, 로범, 리도프잖아.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8번 갑시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1번은 4조 1항에 대한 설명이죠. 내가 서술어까지 다 설명해 줬잖아. 부당한 지시가 떨어지면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요 책임강요 상담할 수 있다. 선택의 여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 맞죠. 2번 수사 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면 마동석 이야기했잖아. 그지? 유흥지역 가서 술 먹고 잠들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날 러시아 아가씨가 뭐라 그랬지? 됐습니다. 들은 것과 똑같죠. 효과는 오빠 아니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공적이든 사적이든 접촉하면 다 신고하라고 이야기했잖아. 2번 맞죠? 3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증권이나 이런 거 재산상 거래 투자 안 된다 그랬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관여하는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어디 있는 겁니까? 경찰공무원법이죠. 정치관여 금지. 정치운동금지는 국가공무원법이고. 됐지? 9번 갑시다. 화이트 칼라 범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 알츠할 때 다 다뤘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초기 화이트 칼라 범죄를 정의한 학자는 서덜랜드 맞습니다. 2번에 가서 보시면 화이트 칼라 범죄는 직업활동과 관련해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이다. 화이트 칼라는 보통 우리가 사무직이라고 이야기하고 블루 칼라는 현장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는 경제범죄가 많죠. 그래서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게 아닙니다. 4번은 화이트 칼라 범죄는 상류계층에서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됐어? 그래서 충분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문제. 10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이야기 CPTD.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잘 방어하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죠. 1번 맞는 이야기고. 자연적 감시는 뭐라 그랬죠? 건물을 동그랗게 배치해서 내가 내 집에 앉아서도 다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건물의 배치, 조명, 조경의 관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영역성의 강화, 울타리를 치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울타리 내부는 우리 아파트 단지니까 특별히 주민들은 더 자유관리할 것이고 외부인들은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되는 거지. 4번 유지관리는 차단기 방범참 잠금장치의 파손을 수리하고 유지하겠죠. 약간 문제가 무시하는 것처럼 낸 거 같죠. 그죠?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약간 무시하듯이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당연한 거고. 됐죠? 그 다음에 11번 가서 봅시다. 무관용 경찰활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깨진 유리창 이론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에 이르지 않는 무질서조차도 절대 봐주지 않고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럼 내가 문제나 무질서라는 말이 나오면 전통적 경찰활동이 아니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고 얘기했잖아. 무질서까지 대응하는 거니까 전통적 경찰활동을 계승한 게 아니고 비판한 거죠. 비판. 무관용 경찰활동은 1990년대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뉴욕에다가 유리창이 깨진 차량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유리창이 깨지지 않고 관리가 잘 된 자동차를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냐면 유리창이 깨진 차량에만 쓰레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야? 유리창이 깨진 건 범죄가 아니지만 그러한 무질서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하면 더 큰 범죄를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이론이죠. 깨어진 유리창 이론 나와 있고 경미한 비행자. 내가 문제나 무질서 즉 아직 범죄에 이르지 않는 것까지 전부 무관용으로 처벌하게 되니까 뭐가 많이 생긴다. 전과자가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12번 지역사회 경찰활동. 내가 시민과 협력하라는 이야기는 모조리 맞는 이야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경찰과 시민 모두 지역 문제에 대해서 치안 주체로서 인정하고 협력을 강조한다. 두 번째, 사전 예방을 강조한다 그랬죠. 범죄나 무질서 등장했잖아. 문제, 무질서 등장하면 전부 지역사회 경찰활동이고 전략지향적 경찰활동도 있고 이웃지향적 경찰활동도 있다는 3번도 맞고 신고하니까 빨리 오더라. 이건 전통적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이잖아. 오로지 범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 거. 맞지? 13번 다음은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 성산포 경찰 나오면 내가 제주도 나오면 무조건 누구다? 문형순 경감이었죠. 그 다음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무장 강경진압 하지 마라. 학생들 다치지 않도록 해라. 안병화 치안감이고 내가 안병화 치안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지? 그 다음에 디귿 임시정부 거기서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사람 나석주 의사고 그 다음에 보도연맹 사건 나오면 안종삼 서장이라고 이야기했죠. 키워드만 정확하게 가르쳐준 대로 알고 있으면 다 푸는 문제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14번 갑시다. 각국의 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자. 드디어 비교경찰 등장했는데 비교경찰 문제가 아니죠. 안 그래? 답이 외국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나라 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거기 봐. 영국의 국립범죄청은 2010년 중대조직범죄청과 이런 것들을 합해서 출발했다. 9.11 테러 이후에 연방수사국 FBI는 테러 예방과 수사에 많은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은 연방헌법기관 요인들의 신병 요구도 담당하는데 뭐 몰라도 4번이 답이잖아요. 한국의 국가수사본부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갑자기 고위공직자 범죄 이건 뭡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법무부 소속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소속도 아니고 독립된 기관입니다. 독립된 기관. 됐죠? 그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죠. 15번 갑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경찰이 낸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보시면 국가경찰 사무에 관해서 주요 정책 그 다음에 이번에 인권보호 4번에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협조, 협약 체결 이런 것들이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시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죠. 시도자치경찰이 이런 데서 할 일이지 국가경찰이 할 일이 아니잖아. 3번이 답입니다. 16번 갑시다. 임용권자. 그림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사실
조문만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되는데 내가 조심해야 될 건 뭐라 그랬죠? 경찰 공무원법이다. 그죠? 임용령이 아니에요. 그럼 서술어만 잘 체크하시면 되죠. 서술어 체크해야 될 건 거기 4번이네요. 경찰청장은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일단 4번 무조건 맞는 이야기. 맞지? 1번 총경 이상은 누가 한다? 대통령이 한다. 맞죠? 경찰청장 추천, 행안부 장관 제청, 국무총리, 대통령 맞고. 총경의 정복 직전 휴강 누가 하는 겁니까? 경찰청장이 하는 거잖아요. 2번 벌써 틀렸고. 우리 다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거였다. 그지? 경정 이하는 원래 경찰청장인데 경정으로의 신승면은 대통령이 하는 건데 이때 뭐 빠진다 그랬지? 추천 빠지고 행안부 장관 빠진다 그랬죠. 경찰청장 제청, 국무총리, 대통령이 되는 거죠. 됐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17번 직위해제 값 써봅시다. 직위해제 너 일에 집중 못하니까 잠깐 빠져라 라는 이야기였죠. 첫 번째 보시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주관적 사유 맞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객관적 사유 맞습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는 이야기도 맞고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다. 말했지? 주관적 사유에서 직위해제하고 3개월간 교육하고 연구과제 수행했는데 능력이 회복되면 지체 없이 직위부여. 능력이 회복이 안 되면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면직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7일 이내는 하나도 없잖아요. 7일 이내가 나오는 건 어디 나옵니까?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재의결할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올 이야기는 아니죠. 4번은 방금 설명했던 거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18번 경찰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성문법원도 있고 불문법원도 있다. 헌법, 법률,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원. 보통 여기를 조리로 바꿨는데 여기는 맞는 지문으로 나왔죠. 조리였으면 불문법원이죠. 그 다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지자체장이 정하는 건 규칙이죠. 조례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거고 여기는 조리도 아니잖아요. 불문법원이니까. 그 다음에 사회 거듭된 관행이 있고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는 거 관습법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19번 경찰 비례 원칙 봅시다. 일반적 수권에 내가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은 없다 그랬죠. 그럼 일반적 수권 조항에 근거하건 개별적 수권 조항에 근거하건 무조건 비례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적, 필상 세 가지 모두 충족돼야 된다 그랬죠. 적합성은 뭐야? 공익, 목적에 관한 이야기. 필요성은 최소 침해의 원칙. 맞지? 상당성은 결과적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된다. 이런 이야기니까 이번의 설명은 상당성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경찰기관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도 발생하는 이익보다 비이익이 더 크면 발동하면 안 된다. 됐죠? 그리고 4번에 경찰 비례 원칙은 성문화 경영에 의해서 경직법 1조 2항에도 근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0번 경찰 하명에 관한 이야기. 하명은 명령 내리는 거다. 그죠? 모든 국민에게 일반 통치권에 의해서 자기, 부자기, 수인, 급부 의무를 명하는 거고 부자기 하명은 뭐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지. 금지죠. 금지. 맞아? 자기 그리고 수인 급부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면제라고 부르죠. 세 번째, 경찰 하명이 떨어집니다. 근데 허가를 안 받았어요. 그래도 그 주인과 손님 사이에 음식물 공급하고 돈 받는 계약은 유효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기본 수업 시간에 방금 했던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위법한 경찰 하명이면 당연히 위법이니까 행정쟁송이나 손배 청구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21번 행정기본법상 부관에 관한 얘기. 부관은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에 자기가 마음껏 붙일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재량행위에만 가능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붙일 수 있겠죠. 재량이 없어도. 그
다음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사후 부관이잖아요. 처음에 지하상가 이용권을 줄 때는 무상으로 써라 그랬다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장사 잘 되면 우리 돈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또는 처음에는 무상으로 줬는데 나중에 지자체의 재정이 약해지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불러놓고 우리 한 달에 얼마라도 좀 징수를 해야 되겠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럼 받으면 되죠. 됐지? 4번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실질적 관련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당연히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주된 행정행위에 붙이는 거잖아요. 됐죠? 22번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순환에 관한 이야기.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당에 해당 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인 네가 이익을 이만큼 얻었으니까 그만큼 돈 내놔. 이게 과징금이라고요. 이번에 가서 보시면 경직법 가서 봅시다.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한다. 목전은 긴급성과 급박성을 이야기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고, 긴급할 때는 제지, 그리고 경직법은 즉시강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2번은 맞습니다. 3번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피구호자의 보호조치는 역시나 행정상 즉시강제죠. 지금 술에 취해서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리는 사람한테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러고 기다려? 아니잖아. 당장 가서 그 사람 붙잡아 내려야 되죠. 의무불이행을 기다릴 시간이 여유가 없다고요. 즉시강제지. 가산세는 과세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의무 위반하면 너 세금 더 내. 이렇게 하는 게 가산세라고요. 그 다음 23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이야기.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과태료는 행위자가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의견 제출 기간 10일 이상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견을 제출했더니 그 의견이 상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차량이 과속으로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럼 내 차가 찍힌 건 맞는데 내가 운전한 건 아닐 수도 있죠.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은 너네 확인해봐라. 경찰에 내가 일주일 전에 차량 도난 신고를 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 잘못이 아닌 게 확인된 거죠. 그러면 과태료 안 내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렇게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줄어들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과태료가 나오면 나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이의제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의제기를 했다는 건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돈 안 내겠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재판 가겠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부가처분, 과태료 부가처분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돈 내면 절차는 끝나는 거고요. 4번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죠. 24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너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나도 한번 보자 이 이야기잖아. 그런데 이의신청 절차는 내가 뭐라 그랬죠? 무조건 임의적 절차라고 이야기했잖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건 안 거치건 간에 행정심판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 절차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틀린 질문이죠. 그죠? 이의신청 없어도 가능합니다. 2번 정보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나 전자매체 모든 형태의 매체를 말하는 거고 3번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플러스 10일이고 내가 연장되는 10일 조심하라 그랬죠. 앞에 기간이 끝나고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10일 해야 최대 20일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복사해 준다 그랬죠. 다만 한꺼번에 복사해 주는 경우도 있고 나눠서 복사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열람, 일부는 복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25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청문은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보는 거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불리한 처분일 때는 의견 들어봅니다. 인허가 등의 취소, 법인이나 조합의 설립허가의 취소인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널리 들어보는 건 청문이 아니고 공청회죠. 그래서 청문과 공청회 차이는 참여하는 사람의 수에 딸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지문은 공청회에 대한 이야기죠. 26번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이야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결은 서면으로 해야 되죠. 심판청구 읽어보니까 이유가 없더라. 기각이죠. 요건사실 탈락이면 각하. 읽어보니까 이유가 아니다. 이유가 없다. 이러면 기각.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 등본을 송달해야 되고 내가 나한테 국민한테 절대 불리함을 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재결서를 받아봐야지 결론을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또 90일에 소송 기산점이 되는데 지네가 결론 내렸는데 난 몰라. 근데 날짜는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발송이 아니고 도달주의죠. 도달주의. 그 다음 재결의 기속력과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판단. 이것도 우리 알짜나 동의에 수도 없이 봤던 그 지문이에요. 원래는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데 다른 증거나 다른 이유가 발견되면 그건 다툴 수가 있다 그랬잖아. 그 이야기잖아요. 늘 너무나 많이 봤다.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 종전 처분이 다른 구체적 위법 사유가 발생해서 다른 이유로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험은 되게 특징적인 게 경찰청에서 발표한 문제 숫자도 거의 다 맞췄어요. 여기 경찰학의 기초 개념, 기초이론 12문제, 행정법 14개, 그 다음에 한국경찰사 비교경찰 2문제 이렇게 거의 다 맞췄어요. 강론 6개 이렇게 딱 맞춰서 나왔습니다. 27번 가세요. 경직법상 보호조치. 이것도 역시나 내가 경직법은 여러 문제 나올 수 있는데 보호조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보시면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을 때도 경직법상은 처벌 규정이 없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위험한 물건 임시 영치할 수 있다. 뭐 칼을 왜 병원에 왜 갖다 줘? 어디 갖다 놔야 됩니까? 경찰 관서에 갖다 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가서 보시면 내가 보호조치는 범죄자를 잡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 가족에게 연락해 주는 거고 연고자가 없을 때만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는 거고 3번이 맞는 이야기다. 보호조치 기간은 몇 시간? 24시간. 물건의 임시영치는 10일. 이렇게 되는 거죠. 28번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 이것도 설명 다 해드렸다. 그죠? 협조적 통제는 뭐야? 이리 와. 그러니까 잘 오는 경우죠. 수능 이상의 상태. 맞고. 접촉 통제는 소극적 저항이니까 뭐였지? 소극적 저항은 뭡니까? 오라 그러니까 안 오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럼 붙잡아서 살짝 당기는 저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은 적극적 저항, 뿌리치거나 하는 경우 말하죠. 그러면 팔이나 목을 제압하는 정도. 그래서 역시나 맞는 이야기고 치명적 공격 상태인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건 치명적 공격과 관련된 건 고위험 물리력이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29번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 할거주의는 내가 뭐라고 했죠? 자기 부서만 생각하는 이기심 그랬죠. 그러니까 조정과 통합의 원리를 실현시키는데 필수 요소 아니죠. 저해시키는 요소가 되겠지. 계층제.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도입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더라. 명령 통일의 원리. 명령은 한 사람에게만,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해라는 이야기고 통솔 범위의 원리는 한 사람이 효과적으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수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30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갑시다. 계급제는 사람 중심, 직위분류제는
직위 중심이죠. 직무 중심이죠. 1번 벌써 틀렸네요. 직위분류제는 사람 중심이 아니죠. 계급제가 사람 중심이고 계급제는 아무나 뽑았으면 되니까 직위분류제보다는 인사배치에서 신축성이 있는 거지. 우리나라 공직에 분류는 계급제에다가 직위분류제 가미한 거고 직위분류제는 미국에서 실시한 후 다른 나라로 전파됐다. 직위분류제는 네가 자격증 있으니까 월급 더 주는 거니까 보수결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거 맞죠? 31번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편성과 집행하는 이거 틀리면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로 찾아낼 거예요.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면 내가 세트로 뭐 나온다디?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밑에 국회 X라고까지 적어졌죠. 기억나니? 기억은 나지만 그래요. 그럼 몇 번이 틀렸습니까? 2번 틀렸죠. 내가 여러분들이면 나는 기획재정부 장관 뜰 때 그거부터 먼저 찾을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이렇게 돼야 되죠. 나머지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되죠. 처음에 신규 중기사업계획서 제출한 건 1월 31일. 예산 편성 지침서 주는 건 3월 31일. 예산 요구서 제출하는 건 5월 30일이니까 1번도 맞고. 나머지들은 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산 3번에도 예산 배정이잖아. 예산 배정되고 나면 예산 배정 요구서 제출하라 그랬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을 돈 움직이면 감사원에 통지하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32번 보안 업무 규정. 자, 가서 봅시다. 1급 비밀은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2번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고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4번 먼저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이라고 했지 최고 등급이 아니고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내가 경찰청장은 1급 못 본다고 그랬잖아. 경찰청장 우리 경찰은 2급까지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경찰청장은 2급과 상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고 상급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네. 33번 경찰인권보호규칙. 1번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의무경찰 전부 다 포함이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의 인권도 다 보호해야 되죠. 2번 자문기구가 포인트고 3번 5기 3종 매교 계속 했었다. 그죠?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해라. 그 다음에 인권보호 담당관 연 1회 이상 인권 침해적 요소 여부 진단하는 겁니다. 34번 시험 풀다가 소름 좀 돋았나? 방광 표출 끝이죠. 안 그래? 20, 20, 20, 20. 왜 이러셨을까요? 출제위원들이. 그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지? 넘어갑시다. 34번. 35번 경찰 통제 유형. 이것도 내가 유튜브 뭐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 유튜브에 해준 거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내부적 통제는 누가 하는 거야? 경찰 스스로가 하는 거죠. 경찰 아닌 것만 다 제끼면 되잖아. 맞아? 경찰 아닌 것만 다 빼세요. 국가경찰위원회 아니고 이거 편집이 조금 잘못되어 있네. 그래도 그냥 빼봅시다. 국가경찰위원회 빼고 국민권익위원회 빼고 소청심사위원회 빼고 국회 빼고 그럼 답은 2개밖에 없겠네요. 됐죠? 36번 갑시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긴급 임시조치는 3가지밖에 안 되는데 뭐였지? 태거등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1번이 답이죠. 야, 이 정도면 약간 틀린 그림 찾기 같지 않습니까? 그치? 37번 봅시다. 자, 진해 거담제 이렇게 나왔죠. 뭡니까? 러미나죠. 근골격계 치료 카리소프로돌 S정 이야기하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곡물의 곰팡이 환각제 마약 중에 제일 센 거 내가 발표하라 그랬죠? LSD였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프로포폴에 관한 수면 마취제 나오죠? 유아인 별표 기억나죠? 끝났습니다. 38번 갑시다. 야, 이런 식으로 해설하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한 100문제도 풀겠어요. 38번 봅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있고 내가 인위적 재난 이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1번 나왔고.
내가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보라 그랬죠. 재난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안전관리는 안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2번도 맞겠지. 3번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건 누구였다? 행안부 장관이었고 그 다음에 행안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다 맞는 이야기잖아. 39번 음주운전 거기 보시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 데리고 옵니다. 내가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는 딱 하나뿐이었죠. 판례가. 됐어? 측정 불응죄 성립하지 않는 판례 뭐였었지? 보호조치 대상이 아니고 옆에 처도 있는데 억지로 끌고 왔을 때 그때만 뭐가 그 위법한 보호조치니까 나머지 싹 다 위수준 걸리면서 전부 다 뭐가 됐다? 위법한 행위가 돼서 측정 거부가 아니었고 나머지는 다 측정 거부했잖아. 그래서 보호조치하고 난 뒤에 측정 거부한다고 해서 보호조치하고 난 뒤에 음주 측정한다고 해서 보호조치가 끝난 것도 아니고 위법한 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1번이고 2번 운전은 고의 사고는 과실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거 술 먹고 집에 들어가다가 애기들 깰까봐 차에서 자다가 히터 켜려고 시동 켰는데 몸부림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건 운전의 고의가 없다 그랬죠. 음주운전 아니고. 2번이 틀렸고요. 3번 5시간이건 10시간이건 측정하자 그러면 측정해야 되고 안 하면 측정 불응죄라고 했죠. 4번 경찰관은 음주 측정할 때 아무런 고지 의무 없다 그랬죠. 뭐 위드마크 공식, 혈액 채취, 진술 거부권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했지? 그냥 측정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40번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부터 봅시다. 보안관찰 처분 해당 범죄 그리고 이와 경합된 범죄 포인트는 2가지밖에 없죠. 금고 이상, 형기합계 3년 이상. 보안관찰 처분 청구는 검사가 하는 거고 보안관찰 처분을 받으면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고 보안관찰 받고 기간은 몇 년? 2년. 갱신기간도 2년. 회수제한도 없다. 됐죠?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에 충실할 수 있을 정도로만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행정법이 쉽게 나오긴 했지만 다음번엔 요거보다 조금은 수준은 올라갈 거예요. 그것에 대한 생각하시고. 자,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